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과학을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 지난번에는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과학이란 무엇이, 과학의 자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러면 과학에서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바라보는가. 그래서 과학에서 연구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논리학이라는 거 배워봤나요?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사회나 도덕 시간에 논리학이라는 걸 하긴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중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됐구나.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원래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오는데 이제 벌써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네요. 자, 이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논리학에서 이제 주요 내용이 연역법하고 귀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옛날부터 했던 이 논리학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제 대전제가 있고요. 소전제가 있고,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대전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대전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 죽는다. 이거 당연한 거죠.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왜 소크라테스가 나오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역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연역법이라고 하고 연역추론이라고 하는데, 연역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 많이 써요. 수학에서는 이제 딱 전제를 깔고 이렇게 수학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다 원래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방법이죠. 기존에 있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더하기를 하면 덧셈을 하면은 어떻게 덧셈을 하는 거고, 그렇죠? 더하는 곱셈을 하면 곱셈을 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역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사실은 여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우리 충분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죽음을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직 죽을 날이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하필이면 왜 죽는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역추론은 이제 이런 것도 연역추론을 할 수 있죠. 이거 과학적인 건 아닌데, 이제 과일이 맛있다라는 거죠. 과일이 맛있다. 그런데 이제 귤도 과일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귤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도 귤이 과일이니까 과일이 맛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맛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판단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맛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나는 나 과일 되게 싫어하는데, 나 귤 신맛 되게 싫어하는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연역추론이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문제점이 뭘까요? 연역추론의 문제점. 자, 이 과일이 맛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과일이 맛있나요? 맛없는 과일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샀는데, 맛이 더럽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갈아서 설탕 타서 먹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먹었는데, 샀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과일이라 다 맛있진 않아요, 그쵸? 당도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과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거의 없어서, 살이 찌기 참 좋은 체질인데, 싫어하는 음식이 거의 없어갖고 과일 다 맛있는데, 자기 싫어하는 과일 있잖아요. 신맛 나는 레몬 이런 거는 난 죽어도 못 먹겠다 막. 사실 레몬은 저도 그냥 생으로 먹기 힘들죠. 어디 넣어서 먹어야 되죠. 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연역추론은 이미 알고 대전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대전제 안에 있는 것만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거, 과일이 맛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과학이라면 뭔가 막 컴퓨터 같은 거 막 뭐지 요새 뭐 전기차 같은 거 딱 만들어내고 테슬라 전기차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렇죠. 아이폰 이런 그 새로운 기술. 요새는 이런 건 좀 옛날 기술이고 그 아이폰 같은 옛날 기술이고 스마트폰은 이제 벌써 옛날 기술이고 이제 요새 새로 나오는 기술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것 중 혹시 메타버스라고 알아요? 메타버스라고 게임을 들어가서 게임에서 현실처럼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에서 방탄소년단 BTS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게임에 들어가서 BTS랑 똑같은 애들이 나와서 막 공연하는데 그걸 게임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드는 알아내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연역 추론에서는 별로 그다지 새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전제가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되고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추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틀리면은 결론도 틀리다 또는 이제 그게 그래서 뭐라고 소크라테스가 죽어서 뭐라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철학자였던 베이컨이 새로운 그 과학을 바로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이라기보다는 뭔가 추리하는 방법, 새로운 걸 추리하는 방법, 그 논리적인 방법이죠. 논리학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베이컨은 개미하고 거미하고 꿀벌을 비교를 했어요. 개미는 재료를 모으기만 하고요, 그렇죠? 거미는 자신의 속에서 거미줄을 끌어내기만 해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자신의 속에서 거미줄을 끌어내기만 하는 게 요게 연역 추론하고 비슷한 거죠. 재료를 모으기만 하는 거는 관찰과 실험의 결과만 수집하는 경험주의라고 하거든요. 경험으로 뭔가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건 나오지 않죠. 기존에 있던 건 사실만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속에서 거미줄을 끌어내기만 한다. 자기의 독단적인 추리, 그 합리주의, 그리고 연역적 추리만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별로 새로운 걸 얻어낼 수가 없죠.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꿀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베이컨의 얘기는 꿀벌. 자, 꿀벌같이 모은 재료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꿀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꽃에 있는 꿀하고 꿀벌이 만들어낸 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은 재료를 지성으로 변화시켜서 자연에 존재하는 진짜 참된 지식을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 참된 철학자이고, 이 과학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베이컨의 경험주의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이컨은 이제 그 우상이라고 우상이면 이제 아이돌인데, 그렇죠? 아이돌 하면 참 좋은데요. 저는 좋은데요. 여러분 좋아하죠? 자, 근데 이제 우상이라고 좀 대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격해야 될 거. 왠지 철학 시간 같죠? 자, 그래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자연이나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오는 오류와 편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꽃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꽃 되게 좋아하니까 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어나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꽃은 자기들이 식물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이 동굴의 우상은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한다. 동굴 안에 갇혀서 딱 내가 경험하는 것만 딱 보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한비자라고 하는 중국 책에 나오는 중국 고대 책에 나오는 이제 설화인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토끼가 갑자기 뛰어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토끼가 딱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토끼를 잡아갖고 토끼를 이제 토끼 고기를 맛있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토끼가 나오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토끼를 그 나무 앞에서 계속 토끼만 기다렸대요. 토끼만 기다린다 한 번 그런 거지 이게 토끼가 또 계속 오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수주대토라고 해요. 팔짱 끼고 대토, 토끼를 기다린다. 대기한다 이런 뜻이네.
토끼를 기다린다. 그래서 어리석인 사람을 그런 이제 자신의 경험에만 비춰서 한 번 경험에 비춰서 다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수주대토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자기의 경험에 빠져갖고 그것만이 옳다.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 대인 관계에서 그런 이제 오류 많이 범하죠. 어떤 사람 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이게 성격 이상해. 그러니까 나는 B형인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 혈액형이랑 성격이랑 별로 가린 게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개인적 오류, 편견 이런 것들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또 이제 시장의 우상,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이 혈액형 관련한 것이 그 자기 개인적인 뭐 경험, 어떤 사람이 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뭐 A형이었다, 이런 개인적인 편견에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누가 A형은 성격이 어떻고 B형은 성격이 어떻고 누가 그렇다더라, 자기가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이제 세계 공연권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 대동아 공연권을 이뤄서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은 이제 어떤 극장에서 이런 어떤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죠. 어떤 뭐 대학 교수다, 뭐 이런 사람이 딱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저 사람은 노벨상 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맹신하는 거죠. 비판적이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동물 흉내를, 이 극장의 우상이 베이컨이 들었던 예가 이거예요. 극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코미디언이 광대라 그랬나요? 어떤 이제 그 돼지 소리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꿀꿀꿀 이러니까 돼지 소리 되게 잘 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돼지 소리 잘 낸다 라고 하고 올라왔어요. 꿀꿀꿀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원래 앞에 사람이 돼지 소리를 더 잘 내는데 저 사람 돼지랑 비슷하지도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품속에서 새끼 돼지를 딱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낸 게 아니라 진짜 돼지가 낸 소리다. 사실은 진짜 돼지가 낸 소리를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돼지 소리를 잘 낸다고 생각해서 그걸 오히려 믿어버린 거죠. 그런 이제 이런 편견, 여러 가지 4대 우상, 이런 종족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과학을 할 수가 있다. 편견을 같은 걸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나 편견을 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이 베이컨 철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과학보다는 우리 삶에서 또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관찰된 사실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한두 가지만 하면 안 되고,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해서, 또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을 관찰해 갖고, 이 여러 가지 관찰은 충분한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 지금 이제 과학은 이런 귀납적 추론을 많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있던 데이터로부터 막 출발하죠. 그래서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그 세상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흙과 물과 불과 공기, 이렇게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원소가 되게 많다. 물이 또 하나의 원소로 돼 있지 않더라.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수소와 산소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런 실제 관찰한 사실을 가지고 이 어떤 누군가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오류,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갈 수 있는 오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권위에 의존한 오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사실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런 이제 이런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과학 모습을 역설했고요.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으로 인한 연역 추론은 부적합하고 귀납 추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 추론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과일 얘기를 했으면은 거꾸로 된 거죠. 자,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고 뭐 포도도 맛있고 귤도 맛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통해서 그럼 과일은 맛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게 바로 이제 귀납 추론이죠. 자, 베이컨은 이 귀납 추론만이 이제 진정한 그
철학적 방법이고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귀납처럼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내가 먹어본 과일들이 다 맛있다고 결론 내려도 맛없는 과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게 정말 확실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있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없는 건 증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없다라는 거는 증명이 어려워. 보니까 없어. 내가 본 범위에서 없는 거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코딩이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버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한테도 흔히 많은 이제 아주 명언처럼 내려온 얘기가 버그가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도 버그가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어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좀 짧은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길고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이 버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앱 같은 거 출시하면은 그 회사에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버그가 발견되거든요. 자, 기남처럼은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연역법은 어떤 이제 대전제가 틀리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납법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둘의 서로 이제 단점인데 그렇다면 이 두 방법밖에 없냐? 두 방법밖에 없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그 두 방법을 좀 교묘하게 이제 결합을 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설연역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설연역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